잠을 많이 자면은 치매에 걸린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잠을 많이 자야 치매란 거 열리지. 오히려 조금 자면 그게 치매에 걸리는 거야. 아 이건 또 뭐야? 남자가 여자보다 치매에 잘 걸린다? 하하 이건 또 뭔 소리야? 여자가 치매에 잘 걸리지. 아 뭐 이렇게 다들 다 자기만이 맞대. 그럴 거면 브라보 청춘 클럽 가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든가. 아유 갑시다. 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 치매 예방법도 알아보면 되지. 가자고 얼른. 갑시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시연이 김입니다. 우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치매 예방입니다. 브라보 청춘 클럽에서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매달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치매 예방 트레이너이신 신연자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치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주실 거죠? 네, 자, 100세 시대엔 누구에게나 예정된 손님이 치매라고 하죠. 아, 속상합니다. 네, 속상하죠. 그렇지만 나 치매 안 걸려야지 하면 우리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겁만 내는 게 아니라 까짓것 올 테면 와라라고 생각하시면서 네. 열심히 새로운 것도 배우러 다니시고 네. 운동도 열심히 하시다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가 온다면 나는 예쁜 치매를 걸릴 것이다라고 예쁜 치매에 걸릴 준비를 하라고 하죠. 아, 그러면 그렇죠. 또 예쁜 치매도 걸리기 싫다고 해요. 네. 근데 예쁜 치매가 와라 한다고 예쁜 치매가 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예쁜 치매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 우리 뇌에서 전두엽이 안 망가지면 돼요. 전두엽. 네. 네. 그래서 전두엽이 안 망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집중을 하는 활동을 많이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수연 씨와 함께 네. 집중을 많이 할 수 있는 전두엽이 활성화돼서 치매에 걸려도 예쁜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네. 되게 재미있을 것 같으면서도 조금은 제가 멍청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지난번에 우리 이런 거 손동작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보였거든요. 네. 오늘도 약간 긴장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손동작 이렇게 네. 뭐 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해보셨나요? 열심히 했어요. 좀 네. 뭔가 기억이 안 난다. 뭔가 약간 가물가물하다 하면 뇌를 활성화시키기 네. 위해서 했는데 또 하다 보면 조금 적응이 되고 네. 그러면 또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잘 되는 건 도움이 안 된다. 네네. 좀 쉬었다가 다시 또 까먹어요. 그럼 또 잘 안 돼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그래도 네. 잘 되는 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잘 될까 봐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잘 될 때까지 열심히 하셔서 네. 그 다음에는 새로운 활동을 배우시는 거가 중요하죠. 새로운 그래서, 활동.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네. 또 새로운 동작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동작이죠? 자, 지금 제가 이제 네. 가르쳐드릴 손 운동법은 네. 좌뇌와 우뇌를 따로따로 지금 활성화시키는 동작이거든요. 네. 왼손과 오른손이 다르게 움직이죠. 네. 마찬가지로 손을 많이 움직였을 때 우리 뇌의 25%를 활성화시켜준대요. 그래서 손을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하시는데 네. 이제 첫 번째 주먹, 볼을 할 거예요. 네. 자, 먼저 왼손을 주먹 펴시고서 왼손. 이쪽 왼손? 네, 주먹을 펴시면 엄지를 드시고요. 네. 자, 한쪽 자, 손은 보자기를 네. 할 때는 네. 엄지를 접으시고 네. 자, 느낌 오네요. 또 네, 뭔가. 다 접으시고 다시 네. 접고. 오른손 엄지 오른손. 주먹, 네. 왼손 보자기 네. 자, 엄지 접어주시고요. 네. 다 접고 왼손 주먹, 네. 오른손 보자기 네. 접고 오른손 왼손 접고 주먹 주먹. 보 보. 접고 접고. 주먹 주먹. 보 보. 접고 접고. 동시 동시. 동시 동시. 동시 동시. 동시 전 지금 채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동작으로 하시는데 네. 지금 좌뇌와 우뇌가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았던 네. 손 동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셔야 지금 되거든요. 굉장히 집중됐고요. 네, 그렇죠. 오. 이번에는 숫자 세기인데 네. 엄지 접고 숫자 세기. 왼손은 엄지를 접으시고요. 오른손은 다 펴시고. 네. 자, 이 상태에서 하나 하면 이렇게 접으셔야 돼요. 네. 둘 하면 그다음 하나씩 하나씩. 밀려서 접는 셋. 느낌이에요. 셋, 넷, 넷,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아홉, 열. 열. 자, 다셨죠? 오. 다시 같이 숫자 세면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자, 이번에는 오른손을 접으시고. 네. 자, 시작.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자, 만세. 자, 처음에 시작했던 그 동작으로 와야지 네. 제대로 간 거예요. 아, 이게 어렵네요. 그래서 내가 잘 안 될 때, 지금 네. 또 벌써 진땀 나시죠? 지금 힘들었어요. 처음부터 네. 진땀 내고 시작하시면 이제 우리 뇌가 오늘 또 네. 새로운 교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태까지 손 동작 지금 총 4개 했어요.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 가위랑 네, V하고 V. 가위. V 네네. 이렇게 바꾸는 거. 네. 이렇게 바꾸는 잘하 거. 연습 많이 이건 조금 좀 하셨는데요. 했어요. 이게. 네네. 그다음에 엄지. 엄지 새끼. 네. 새끼였고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고, 여보세요는 안 되고, 여보세요 이건 하시면 안 많이 되고. 못했어요. 이거는 자, 많이 했고 확실히 다르십니다. 그다음에 주먹. 오늘 게 주먹, 보. 보, 네, 적고, 적고, 주먹, 보. 하시다가 자, 동시, 동시에, 동시. 그리고 그다음에 숫자 하나씩 밀려서 하는 거. 네네, 엄지 적고 숫자 세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활성화됐어요. 네네.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재미삼아 저 지금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네. 재밌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 그럼요. 친구들한테 알려주시고 네. 한번 해봐 하면서 네네. 상대방이 얼마나 못하는지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는 나의 행복이다. 그렇죠. 열심히 틀릴 수 지금 있도록. 굉장히 행복해하세요. 제가 틀리니까. 틀려야지 제가 또 네. 교육을 하러 온 보람이 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치매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요즘에 들어보니까 은퇴 이후에 치매에 네. 걸린 분들이 좀 많다 이런 네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수현 씨는 언제까지 일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좀 쉬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일을 평생 하고 싶고 네네. 또 여기 지금 방송 말고도 연기자 쪽으로 또 계속해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네. 일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수현 씨 직업은 네. 내가 원하면 평생도록 하실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그나마 다행인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은퇴를 한다는 거는 어떤 회사에 내가 소속이 되어가지고서 네. 정년이 됐을 때 퇴직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퇴직을 했을 때 우리 뇌는 알아요. 지금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아버리기 때문에 긴장을 놔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전에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네. 우리 인지기능 저하가 가장 많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 줄 아느냐 했더니 20대인데 네. 그 학생이 은퇴하고 나서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본인 아버님이 네. 은퇴를 하시고서 확실하게 달라져서 가족들이 혹시 치매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기억력이 차이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평생 동안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때는 네. 우리 뇌도 긴장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뇌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제 나는 할 것이 없어라고 해버리면 그때부터 손을 놔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뇌가 멍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 뇌가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치매를 빨리 부르는 생활 습관으로 바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일을 그만두고 나서 어떻게 지낼 것인지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네. 어쨌든 퇴직을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네. 시기가 오기 때문에 네. 퇴직 이후에도 뭔가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것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네. 것들 계속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평생 직업이었는데 네. 요즘 평생 직업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취미 생활을, 직장 네. 생활을 하시면서도 네.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취미가 나중에 직업이 될 수 있는 취미면 굉장히 좋거든요. 최고죠. 네, 그래서 저도 네. 그런 거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혹시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 직업군이 좀 따로 있을까요? 현재 나와 있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네. 치매에 가장 잘 안 걸리는 직업군은 지휘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휘자는 이렇게 양손을 같이 쓰니까. 양손을 쓰기도 하고 네. 내 생각이나 느낌을 네.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지휘자랑 예술가도 포함되는 게 네. 글을 쓰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네. 그래서 내 생각이나 느낌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네. 우리가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네. 말로 표현하는 거가 치매를 멀리 보내는 생활 습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속으로 나는 창의적인 생각을 했으나 네. 표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표현하실 때 네. 우리 뇌가 가장 많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표현을 해야 좋다. 네네. 저 혼자 집에서 상상만 했거든요. 이상한 상상하신 건 아닙니다, 아니겠죠? 아닙니다. 올바른 상상. 어떻게 네네. 하면 진행을 잘할 수 있을까 네네. 이런 상상들 좀 했죠. 네. 그러면 반대로 치매에 좀
잘 걸리는 직업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 나와 있는 직업군으로는 교사가 나와 있어요. 교사요? 네네. 의외이시죠? 너무 의외인데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바뀌겠지만은 예전에 지금 현재 70대, 80대에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은 교사, 제 생각에는 이제 주부라는 거는 직업으로 안 넣은 것 같아요. 네네. 이 조사하신 분이. 네네. 그래서 교사가 가장 많이 치매에 걸리는 직업군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치매에 안 걸리게 하려면은 항상 새로운 데를 자극을 시켜줘야 되죠. 네. 그런데 교사라는 직업은 수학이 우리가 어렵지 수학 선생님이 수학이 어려운 거 아니죠. 아,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때 배웠던 이 내용을 가지고 네. 평생 동안 내가 직장도 그만둘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정된 직이죠. 뇌가 그래- 그러면 약간 네. 편안하게 생각을 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계속적으로 똑같은 지식을 주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새로운 뇌를 자극할 필요성을 못 느꼈잖아요, 교사들은. 그래서 아마도 교사가 나왔을 거고요. 요즘은 교사들도 굉장히 힘들죠. 평가제가 있어서. 이제는 이제. 네, 그래서 네. 요즘은 조금 직업이 바뀔 거고요. 네. 앞으로는 치매에 잘 걸리는 직업군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왔냐면 네. 새로운 거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래요. 아, 그렇다면 약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 안정적이기보다는 네. 계속적으로 반복된 활동을 하는 직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복된 단순 활동을. 노동직. 아. 머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아, 그렇군요. 참 의외의 대답들이었는데. 네. 자, 여기서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좀 자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 중요한 거, 네. 남자와 여자, 확률적으로 네. 어디가 더, 어느 쪽이 더 치매에 잘 걸리나요? 얼굴에 지금 웃음이 이렇게 네. 피어오르는 거 보니까 네. 여자가 더 잘 걸린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금 남자다 보니까. 네. 아, 모르겠어요. 좀 비율이 낮았으면 좋겠죠. 아무도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나와 있는 통계상으로는 네. 남자보다 여자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고요. 네. 높기도 하지만 현재 보통 한 3배에서 4배 정도가 치매 환자 수가 더 많거든요. 네. 근데 여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자들은 일단은 직장 사회생활을 네. 이제 지금은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70대, 80대 된 우리 부모님 세대인 경우에는 네. 여자분들이 거의 사회생활을 별로 안 하셨죠. 네. 안 하시다 보니까 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없었고 네. 그다음에 음식을 하면서 냄새에서 나오는 그 독이 아. 뇌를 산소가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대요. 아. 그거로 인해서 또 건망증이라든가 치매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네. 그다음에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도 여자가 수명이 더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그런 것도 있고 또 혼자 살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네. 제가 작년에 그 충청도에 있는 어디 지역에 가가지고 네. 교육을 하는데 거기는 90%가 여자분들이 혼자 사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데 혼자 사시는 여자분들이 더 많으시고 네. 그다음에 우울증이 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네.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도 네. 여자분들이 70%대라고 하니까 네. 남자분들보다 훨씬 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고요. 아까 또 제가 치매에 걸리지 않은 직업군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거가 치매를 멀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 그랬죠. 네. 그런데 예전에 벙어리 3년, 봉사 3년, 김어거리 3년 이야기 네. 들어보셨죠? 네네. 보고도 못 본 척, 듣고서도 못 들은 척 하고서 네. 살아야 할 그런 시대가 있어서 네.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영향들이 여자들을 치매 환자 수가 더 발병률이 높은 아. 그런 사회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족에 대한 희생 때문에 우리 그렇죠. 여성분들이 좀 더 치매에 많이 걸린다는 건 좀 가슴이 아픈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치매 걸릴 확률이 많고 네. 또 요즘은 또 반대로 남자분들이 치매 네. 걸린 배우자를 케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TV에서 네, 많이 봤어요. 그렇죠. 이거는 여성분들께서 부인분들께서 젊은 시절 이렇게 희생해서 네네. 내조하셨기 때문에 네네. 외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요, 이거는. 그렇죠. 네, 당연히 열심히 들어가야 나를 위해 되죠. 희생해준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네. 네. 하지만 모두가 우리 오늘 배우는 것들, 운동들 열심히 따라하셔서 네.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도시와 시골, 네. 사는 곳에 따라서 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달라지나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이제 사는 곳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네. 사는 것은 일단 이제 도시에 사는 경우는 예전에 그 소리 들어보셨죠? 서울에 가면 코를 베가도 모른다. 네. 그런 것들처럼 그만큼 정신을 차리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아. 그런 사회인 것처럼
도시에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바뀌는 사회 환경에 적응을 하려다 보니까 뇌를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고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항상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이렇게 치매 얘기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쯤에서 사연이 하나 와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푸근시 나른동에 사는 50대 김효자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70이 넘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밭일도 하시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시던 저희 어머님이 요즘 잠이 좀 많아지셔서 걱정입니다. 뭐 별게 다 걱정이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얼마 전 TV를 보니까 잠을 많이 자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일까요? 치매와 잠 어떻게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치매에 좋은 뇌 운동법도 알려주세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봤거든요. 잠을 네. 많이 자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네. 이거 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항상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네. 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하죠. 네. 그렇지만 또 수면이 너무 짧은 것도 수면 시간이 짧은 것도 또 치매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우리가 8시간 이상을 수면을 취했을 경우에 네. 치매 우리 뇌에서 생기는 염증의 수치가 7%에서 8%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9시간에서 11시간 정도 자는 거가 적당하고 아이들은 9시간에서 11시간. 네, 성인들은 7시간에서 9시간까지 자는 거가 적당하고요. 아, 7시간에서 9시간. 네,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네. 7시간에서 8시간까지 자는 거가 가장 적당한 시간이라고 해요. 아, 65세는 7시간에서 7시간에서 8시간. 8시간 정도. 네. 아, 그렇군요. 자, 저는 한 잠을 3, 4시간밖에 잘 안 자는데 네. 이게 지금 많이 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 좋은 거죠? 그럼요. 지금은 네. 버틸 수가 있죠. 네.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네. 지금 못 잔 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치러야 될 거예요. 아, 저는 그래서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쉴 때 많이 네. 자야지. 이게 아주 안 좋은 행동 두 패턴을. 네, 이제 많이 자면은 네. 또 치매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죠. 아이고. 저도 치매방 네. 강의하면서 네. 가장 잘 바뀐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네. 항상 제가 7시간 이상씩은 아. 취침을 해요. 그래서 숙면이 가장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생활 습관으로 바꿔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또 뇌훈련법 네. 배워봐야겠죠. 오늘 어떤 거 소개해 주실 건가요? 자, 오늘은 뇌훈련법을 절대음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절대음감이요? 옛날에 네네. 뭐 그런 건가요? 절대음감, 절대음감. 네네네. 이렇게 하나씩 소개 올리는 게. 잘하시네요. 네, 저희가 근데 게임할 이제- 때 잘했죠. 대학교 시절에.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주는 훈련을 한다 그랬죠. 네. 마찬가지로 절대음감도 보고 했을 때는 전두엽이 활성화가 덜 돼요. 네. 그런데 내가 머릿속에 그 글자를 띄워놓고서 네. 내 입에서 나오게 했을 때 아. 우리가 전두엽이 활성화된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한번 모르시는 분들을 네네. 위해서 두 자릿수가 두 두 단어 자릿수. 가지고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두 단어요, 네. 자, 치매 몇 자릿수죠? 치매 두 자리죠. 두 자리죠. 네. 두 자릿수를 절대음감으로 할 때는 2번 반복하시면 네. 돼요. 2번 반복하시는데 첫 번째 반복할 때는 첫 번째 글자가 올라가고 네. 두 번째 반복할 때는 두 번째 글자가 네. 올라가게 치매, 지매 하시면 된다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네. 두 글자니까 한 번을 높였다가 내리고 네. 앞에 내렸다가 뒤로 올려서 치매, 치매 이렇게 그렇죠. 두 번. 우리 네. 자주 가는 경로당에서 경로당. 몇 글자죠? 세 글자죠. 세 글자죠. 그럼 네. 몇 번 반복해야 되죠? 세 번 반복해야죠. 세 번 반복해야 되죠. 한 번. 경로당, 경로당, 경로당. 그렇죠. 자, 이번에는 네 글자 네. 한번 하고 네 마무리해 글자, 볼게요. 네 글자. 추팝춥스. 추팝춥스요? 네. 추팝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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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팝추스.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발음이 조금 하기 어려운 거라든가 반복된 단어, 뻐꾹뻐꾹 이런 거는 아. 쉬울 것 같은데도 하다 보면은 내가 몇 번째 글자를 올렸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렇죠.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할 때는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네. 잘하시는 곳은 5글자까지 해도 되고요. 네.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해도 되지만 약간 너무 잘한다 싶으면 네.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를 주면은 아. 어르신들이
혀가 꼬여가지고 네. 웃으면서 네. 서로 이제 내가 틀렸나 너가 네. 틀렸나 하고서 웃고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게 되죠. 아, 이게 참 좋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일단은 재미있고요. 네네. 친구분들끼리 이렇게 같이 계신 분들끼리 게임하면서 좀 더 친해질 수 있고 네. 상대방이 틀린 거 보면서 웃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이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 가지 더 엉터리 이야기 꾸미기라고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엉터리 이야기 꾸미기요? 네. 자, 코끼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코끼리 하면 코가 길고 네. 상아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울음소리. 울잖아요. 네네, 울음소리도 크고. 나고, 네. 등치도 크고. 네. 자,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들이 동원되다 보니까 네. 그냥 술술술 입에서 나오죠. 네. 뭐 키도 크고, 네. 회색이고, 등치도 크고, 그렇죠. 허리도 귀도 통통하고, 크고, 네. 뭐 이런 것들, 물로 코로 받아먹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제가 엉터리 이야기 꾸미기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반대말이 아닌 거. 아, 코끼리는 코가 길다인데 코가 짧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네. 반대말이 아닌 엉터리로 한번 아. 코끼리는 어떻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 그러니까 뭐 코끼리는 뭐 코가 짧다라든지 날씬하다 이런 게 아니라 네네. 반대가 아닌 전혀 네. 다른 어떤 모습을 한번 상상하셔가지고 네. 이야기를 하시면 아, 코끼리는 얼굴이 네모나다. 얼굴이 네모나다. 네. 그렇죠. 또 코끼리는 코끼리는 반짝거린다. 반짝거린다. 반짝거린 코끼리도 있을 수 있죠. 이해됐나요? 그 모습에서 그래서 네. 이 엉터리 이야기 꾸미는 방법을 네. 제가 알려드리면은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이 워킹 메모리 하는 훈련을 계속 하시면 네. 되거든요. 머릿속에 띄워놓는 거를 내 입에서 나오게 하는. 네. 아까 절대음감도 네. 치매 예방이라는 글자를 머릿속에서 띄워놓은 상태에서 내가 첫 번째 글자 올려, 두 번째 글자 올려 이거를 네. 계속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입으로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코끼리에 대한 이거에 대한 그 네. 엉터리 이야기를 꾸밀 때는 코끼리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나의 머릿속에서는 자 시계라는 사물의 특징을 한번 머릿속에서 띄워놓을게요. 시계. 시계는 뭐가 있죠? 시계추가 있죠. 시계추가 있죠. 바늘. 바늘이 있죠. 네. 동그랗고. 동그랗죠.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가지 특징을 시계 코끼리는 바늘이 있다. 코끼리는 추가 있다. 네.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는 아. 시계의 사물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코끼리는 가스레인지하고 네. 하나의 연관을 하면 네. 코끼리는 불이 나온다. 불이 나온다.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어. 그래서 우리가 불이 나온다라는 거는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집중을 해가지고서 그 문장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끔 훈련하는 전두엽 훈련으로 네. 엉터리 이야기 꾸미기를 하시면 네. 어르신들이 또 의외로 상상외로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은 네. 그런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용어들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뇌 운동법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는 뇌 운동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지난번에 우리 이렇게 이거 무한대 그리기. 팔자 무한대 그리기. 네네. 저도 이거 집중해야 된다고 해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집중할 네. 때 해봤거든요. 네,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네. 네, 어르신들한테 가장 필요한 중풍 예방 체조라고 하는 네. 유부혈 누르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유부혈 누르기요. 네네. 네. 유부혈은 이 쇄골 아래에 있는 첫 번째 갈비뼈와 두 번째 갈비뼈 사이를 네. 누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위를 눌러주시면은 네.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지금 네. 아프신가요? 전 아파요. 아프신 분들은 지금 경동맥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이 유부혈을 눌러줬을 때 유부혈. 경동맥을 통해서 뇌에 혈액을 전달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네. 미국에서 중풍으로 쓰러지신 분들의 경동맥을 조사를 했더니 네. 경동맥이 막혀가지고 중풍으로 쓰러지신 분들이 아. 80% 이상이 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 것들처럼 경동맥, 유부혈을 계속적으로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네. 경동맥이 막히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텔레비전 보시면서 네. 이 유부혈 누르기를 해주시는 거가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네. 가지 더 네. 이제 골반 돌리기 골반 동작. 돌리기요? 네네, 골반 돌리기 동작이 있는데 자 이렇게 돌리는 동작 아시죠? 요렇게 네네, 그 외에 골반만 돌리는 거. 헬스장 가면 여기 이렇게 헬스죠. 이렇게 돌리는 위에서 거 돌리는 네. 거 말고 네. 바닥에서 바닥에서.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해야 될 아, 중요한 거는 네. 손을 뒤로 놓은 상태에서 네. 골반과 양손에 우리 체중을 분산시켜 가지고서 몸을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돌려주는 요렇게 거거든요. 돌린다는 작은 말씀이신가요? 원을 요렇게요? 작은 원을 그리듯이 네, 이렇게 요렇게. 돌려주는 동작.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네네. 자연스럽게 TV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해야지 네, 하고 발을 습관거든요. 같이 이렇게 요렇게요? 예, 돌려주시면 요렇게. 돼요. 원을 그리듯이 발을 그런 식으로 앉아서 하시면 네. 제대로 자세가 나올 아우 겁니다. 이거 뭐 운동도 될 것 같고 다이어트 효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렵지 않은 동작인데도 네. 내가 이 동작을 함으로 인해서 내 어느 부위, 집중력이라든가 네. 목표를 세우는데 그 내 부위를 자극시켜주기 때문에 그냥 하는 동작이 뇌까지 활성화시켜주는 효과까지 가져오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배운 뇌 운동법, 뇌 네. 훈련법 잘 기억하시고 저희가 또 한 달 뒤에 만날 거잖아요. 네네. 네, 다음 시간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쇼니 킴이 선택한 오늘의 픽. 제가 오늘 선택한 내용은요, 바로 치매에 좋은 식품입니다. 대표적인 식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치매 예방에 좋은 천연 엽산이 풍부한데요. 엽산은 기억력 감퇴, 뇌졸중을 일으키는 독성 아미노산의 일종인 호모시스테인의 양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수용성 비타민인 천연 엽산은 조리 시 파괴되는 양이 많다고 하니까요. 브로콜리를 드실 땐 살짝 데치거나 생으로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식품은 딸기입니다. 딸기도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딸기의 천연 엽산 함유량은 100g당 약 127 마이크로그램이 된다고 하고요. 딸기에는 엽산 외에도 비타민C 등이 풍부해서 엽산 합성을 돕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식품은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두뇌 건강에 좋은 레시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노인 기억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뇌 움직임의 속도가 빨라지는 오전에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되고요. 날 달걀로 먹기보다는 조리해서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 추천식품은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고도 불포화 지방산의 하나인 DHA 함유량이 높아서 뇌신경 기능 활성화에 효과적이고요. 오메가3 또한 풍부해서 두뇌 작용을 활발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식품 잘 챙겨 드셔서 건강한 청춘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 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 우린 브라보 청춘 클럽.